나 욕한 거 들은 거 같아. 몰라. 자, 322번부터 볼게요. 자, 보자. 관점이 없네, 관점이 없어.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얘가 중근을 갖는다면 다음에 그를 판별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뭐 위에 거 먼저 판별식을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얘가 0이야.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1 뭐 이 정도 식이 하나 나오네. 이거까지밖에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식도 해야 되겠지? 이 밑에 거. 다음에 근을 판별해라. 자, 얘도 마찬가지. 2로 나눠서 제곱하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요걸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를 보면은 뭐 a 제곱 대신에 b 제곱 더하기를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4배의 b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얘가 4b 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가 이제 근의 개수를 판단하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얘를 2b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4b 제곱 마이너스 4b가 나오네. 마이너스 2b인데, 그지? 4로 나눠놓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네. 이거 별로구나. 4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b야? 이렇게 2분의 b 여기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4b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는 더하기 3 하고 얘를 이제 제곱하면 16분의 1이니까 앞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항상 0보다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니까 얘의 근을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식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0보다 커요? 제곱 하면은 얘는 0보다 커야 낫지. 거기다가 3 빼기 4분의 1이 양수니까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문제를 만들어주는 게 쉽지는 않았죠? 이렇게 꼴을 만들어주는 문제였어요. 자, 423번. 0이 아닌 두실수가 다음과 같을 때 항상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말을 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복수세수 나왔을 때 음수 제곱근에서 뭐 어떤 보호를 가졌을 때 이런 성질을 가져.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A, B의 보호를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틀리잖아요, 이런 건.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다. 이때죠? 분모가 0보다 작고 분자가 0보다 커야 합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의 근의 보호를 따져야 되는 거야. 자, 기억을 볼게. 그럼 x제곱 ax 마이너스 b는 0이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b야.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판별식 쓴 거예요. a는 이제 음수를 제곱하면은 양수고 양수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더하면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다.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가 나온다고. 그러면 양수를 제곱하니까 양수고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잖아. 두 개 더하면 양수가 나올 테니까 얘도 맞겠지. 그지?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 걸 찾는 거야. 지금 디귿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은 0. 자, 그러면 판별식 B를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 나오니까 동일하게 나오죠? 제가 나오니까 얘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맞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는 0. 자, 판별식 B를 써보니까 얘를 짝수공식이 되겠구나. a제곱 마이너스 4b야. 근데 얘는 이제 좀 a제곱 마이너스 b죠. 근데 얘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a를 제곱한 값이 양수로 맞는데 b라는 값이 양수인데 양수를 음수 뺐단 말이야. 그럼 얘는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니을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439번 문제.
오늘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한 2차 함수를 들어가는데 2차 함수가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본 거죠. 많이 본 거니까 금방 할 거야. 자, 다음에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일단 이제 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생님이 생각한다고 그랬지. 근 이런 말이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입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한다고 얘기했지. 맞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의 부분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다. 근데 뭐야 이거? 대입 한번 해볼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1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는 1 이게 나온다고 이게 그냥 한번 해봤어. 아무 생각 안 하고 한 거라고.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알파 5제곱하고 베타 5제곱하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얘는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묶을 건데 자 지금 봐봐 알파 세제곱부터 알파 5제곱까지 있으니까 알파 세제곱으로 묶었어. 그랬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고 베타 제곱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베타 세제곱으로 묶으면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저 식을 정리한 거라고. 그랬더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보여. 보여? 보이니? 그럼 여기 2네 2. 여기 1이니까 2네. 그럼 2알파의 세제곱 2베타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럼 요거는 2배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자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놨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네. 그래서 두 개로 곱하였으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뭐 계산을 빨리 하긴 했는데 요 뒤에 부분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요 정도 계산 속도는 이제 나와야 돼요. 지금 속도에선. 그죠? 아마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한다면 대부분 여기까지만 쓰고 그죠? 이거를 활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게. 요걸 활용해서 차수를 낮춰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활용하지 않고 얘만 가지고서 알파 5제곱을 막 그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산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 그지? 근데 이걸 이제 몰랐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써놓지 않고 풀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사실 얘를 세제곱만 묶어보면 이게 보여서 대입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겠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늘 얘기하잖아 선생님 근이 나와 알파 베타. 그럼 대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입하는 목적이 뭘까? 사실상 이제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가 좀 높을 때에는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고 말고를 떠나서 요 구성으로 돼 있고 여기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이 보이는 순간 나는 대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대입해 본 거지 그냥 뭐 이게 근이라는 말이 있어서 대입하는 게 있고 뭐 계수가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써봐야지 한 건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너네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456번 볼게요. 니네들 아직 문제를 덜 풀어봤어. 이게 지금 선생님 얘기만 계속 듣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하고 뭐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요거보다 좀 위에 단계도 배웠으니까 얘가 되게 쉽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아직 이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간 문제들, 그죠?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연산 실력이라든지 생각하는 게 좀 약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만하지 마시라고. 응? 2차 방정식이니까 난 당연히 풀어야 돼. 이런 거 없어.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보고,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하자고요. 이제 456번이 있는데, 456번은 다음에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하여 풀어서 다음에 두 근의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근의 공식 이렇게 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쳤구나. 그럼 이제 x의 값을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으니까 얘를 이제 원래대로 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양쪽에 곱합니다. 자 해볼게. 2ax 자 마이너스 b를 넘깁니다. 플러스 b는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뿔마가 있는데 의미가 없어서 안 썼어.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4a제곱 x제곱 더하기 4ab x 더하기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날아가면서 그죠? 얘를 넘기겠죠? 그러면 4a제곱 x제곱 더하기 4ab x 더하기 ac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a를 날려요. a는 0이 아닐 테니까 그럼 이제 4ax 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놓고 푼 거군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근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근을 얻었으니까 두 분의 합은 1이죠. 두 분의 합은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으니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분의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근의 공식을 잘못해서 푼 거지. 그제 근거와 결정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얻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a분의 b, b가 b는 a네, b는 a 이렇게 나올 거고 하나.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죠? 그럼 이제 4a분의 c죠? 이렇게 얻으니까 c는 마이너스 8a예요. 이걸 얻죠? 그럼 이제 원래식대로 써야 되니까 ax 제곱 bx를 쓰니까 a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a는 0이었던 거죠. 얘가. 그럼 얘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8은 0인데 제가 저딴 식으로 푼 거고 두 분 알파벳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8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죠? 얘가 원래 맞는 식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가 해놨던 식을 원래대로 돌려서 얘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근을 어차피 여기서 구하려면 근을 대입해가지고 ABC의 관계식을 찾아놓고 그 원래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근과계수 관계 쓰면 된다고. 그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00 몇 번이야? 65번? 쟤는 뭐 너무 당당하게 얼굴에 지혜를 저는 관종 아니에요? 관종? 희진이가 딱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엄청 못생긴 애는 지왕입니다. 지왕이. 잠깐 나오고 싶었네. 오늘 나를 알지 기운발로 쏟네가. 자, 한근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인 거잖아요. 그럼 다음 중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애를 찾으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요 자리가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잖아요. 뭘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2니까 아니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1 빼기 2니까 0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근이 되는 거죠. 4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내 말인가요? 근이라는 거는 요 근은 x에 여기다 넣었더니 0이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졌다는 얘기는 여기 x의 값에 넣어줄 건데 x에 넣어줘서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f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걸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랑 똑같다고.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인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알겠죠? 탑에 70번. 아,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다른 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470번 해줘요? 지훈이 괜찮아? 했어? 너 아직 여기까지 안 풀었지? 네. 자, 436번 해주세요. 436번? 예. 그냥 436번 해주세요. 선생님 이러면 되지. 쌩. 아, 귀여운 척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도용되는 것이. 아니, 귀여운 척 하지 마.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고소할 거야. 아, 우리. 자, 이번에는 있잖아. 윤영석. 알파를 대입하, 아까 전에 똑같은 건데,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7은 0이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7은 0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4고, 이제 6을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7이고, 얘를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알파 제곱 더하기 4베타니까, 4베타 대신에 베타 제곱은 4베타 마이너스 7이야. 이걸 쓸게. 그지? 얘를 그냥 더하면 안 되나? 더하면, 빼면 되나? 빼면 알파 제곱 더하기 4베타가 나오나? 빼면? 알파 제곱 대신에 그냥 넣어주면 되는구나.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넣어줘요. 여기 넣어주면 4알파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니까 베타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구나. 이렇게 나오면서 16 빼기 7 끝. 약간 하와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니까 알파도 넣어보고 베타도 넣어본 거야. 넣어보니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근과 계산기에 의해서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알파 제곱이 이거니까 알파 제곱 대신에 4알파 마이너스 7을 구하는데 넣어준 거라고. 이렇게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식을 이제 적당히 찾아서 내가 원하는 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안 해도 풀리긴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풀려요? 미친님 넣어봐도 풀리죠? x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허수가 나오더라도 그죠? 허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뭐 근의 공식 써서 그냥 넣어서 계산해도 답이 나올 거야. 됐나요? 자, 이제 우리 2차 함수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차 함수 하자. 우리 뭐 그거 할까? 자, 2차 함수를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친구들은 거의 다 잘 할 텐데 선생님이 그래도 거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금 2차 함수를 싹 다 한번 정리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한번 들어봐서 이제 다시는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그죠? 하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함수를 좀 배웠기 때문에 좀 이해가 더 잘 갈 거예요, 사실. 지금 사실상 이 2차 함수라는 거는 2차 함수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방향에서는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을 엮고 싶은 거거든요. 엮고 싶은 건데 이제 그 전에 2차 함수를 기본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죠. 뭐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쓰는 친구 중에서 a 값이 0이 아닐 때 우리 얘를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이 a가 하는 역할은 최고차이 계승하는 역할은 꼬리 부분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생긴 모양을 얘기를 하는데
a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함수는 이 2차 함수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꼭지점이라는 애를 가져요. 그래서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x에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나오는 결과물이 y거든요. 이때 이 치역이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 낮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꼭지점이라는 애는 이 x의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제일 낮은 지점이 보여요. 그래서 이 꼭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라는 거는 요렇게 잘라서 요 자른 거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대칭이죠. 그래서 잘라지는 부분을 우리가 또 축이라고 하고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만든다. a값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에서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잘랐을 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축이라고 얘기하죠. 축의 대칭입니다. 축의 대칭. 자, 이러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적인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2차 함수를 어떤 중심으로 봤냐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2차 함수를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꼭지점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관점에서의 2차 함수를 볼 때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꼭지점이 0,0이가 중심이었죠. 그래서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중심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x축과 y축을 이렇게 잡고 봤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고 했어요. 그때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0,0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자 집중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조금 더 홀쭉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a 값이 커질수록 얘는 a 값이 작아질수록인데 좀 같이 이해를 하고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홀쭉해진다라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홀쭉해진다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자, 그럼 어쨌든 모양 자체를 결정하는 건 최고차항에 대해서 a 값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 값이 커지면 홀쭉해지고 a 값이 작아지면 넓적해지는데 무슨 말 이해가죠? 그 a 값이라는 거는 음의 보호가 나왔을 때는 절대값 보호로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3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조금 더 홀쭉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꼬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x값이 커지면 계속 올라가고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꼬리 부분이 말려 들어가게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 나오게끔 이쪽 방향이 가게끔 이렇게 가게끔 문제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 가운데 쪽을 자르는 거는 꼭지점에서 축이 갈라지기 때문에 얘가 꼭지점이 0,0일 때는 축이 y축이 축이 되는 거죠. x는 0이 축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배웠으니까 이제 좀 편안한데 꼭지점의 좌표가 m,n이 된다. 또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m,n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한다면 y는 a에 x 대신에 x-m을 써주고 이렇게 y 대신 y-n을 써서 이러한 그래프를 얻게 되는데 그죠? 요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게 되는 거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했었으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m,n이라고 표현을 하고 a 값의 크기에 따라서 양수 음수에 따라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를 그려주면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인 거죠. 맞죠? 근데 꼭지점은 고등학교 때도 되게 중요해요. 꼭지점을 알아야 얘가 최대가 이제 보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라는 값을 구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목표가 이렇게 생겨지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 거에 의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m,n이 되더라. 그죠? 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연습을 중학교 때 계속 해왔던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꼴 만드는 게 지금 잘 안 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얘로 가야 된다. 몇 가지만 예시를 좀 들어주면 뭐 잘 하겠지만 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는데 얘를 꼭지점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얘를 2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를 만들어주고 뒤에 쪽은 1을 만들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를 반으로 나눈 애를 그죠? 반으로 나눈 애를 써주죠. x 마이너스 4분의 3을 써주고 제곱하고 더하기 1을 쓴 다음에 얘를 제곱한 애를 여기다가 2를 곱해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8분의 9를 빼주면 되니까 얘가 2의 x-4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면서 꼭지점의 좌표를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로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좀 바빠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쉬운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냥 문제 풀어 이거고 찍고 넘어가려고 할 게 많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럼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다 그냥 2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 뾰족한 정도를 보려면은 뭘 봐주냐면 좋으냐면 y축과 만나는 교점을 봐주는 게 좋아요. 얘가 y축과의 교점이죠. y절편. 그러니까 여기 1 찍어주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2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제일 기본적인 2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 선생님 너무 쉬워요. 전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데 할 줄 아는 거랑 숙달된 거랑 좀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진짜 니네께 되려면 그래프는 진짜 10,000번 이상 그려봐야 된다. 계속 그래. 진짜 계속. 왜냐면 2차 함수는 진짜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계속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나 아니까 그릴 수 있으니까 안 그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또 까먹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진짜 언제 어느 때나 나올 수 있게끔 2차 함수에 꼭지점 그리고 구하는 거 정도는 제일 기본이니까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딱 얘기한 것까지가 지금 선생님 자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딱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학교 과정. 그죠?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를 얘기해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네,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뭐를 중심으로 볼 수 있냐면 근을 중심으로 그릴 수 있어. 근을 보고 근이라고 할까요? 근의 개수? 근을 통한 그래프 그리기가 가능한데,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차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친구를, 그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어쨌든 y를 빼놓고 생각을 해두고, 여기에는 2차식이 나와 있으니까, 2차식은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맞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하고 얘를 x-알파와 x-베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근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x에다가 알파를 넣었잖아? 그러면 앞에가 0이 돼. 그러면 y는 0이네? 그러니까 그래프 상을 놓고 봤을 때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알파라는 값하고 베타라는 값이 여기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넣어주면 y가 0이라는 거지. y가 0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프상에서는 x축을 y는 0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알파를 넣어줬더니 여기를 지나가고 베타를 그렸더니 요 점을 지나가 이런 얘기지. 근데 2차 함수라는 건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을 때는 축이 여기에 가운데 지점에 형성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뭐냐면 근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내 말이 이해됩니까? 내 말이 이해가요?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래프를 뭐 인수분해 했더니 ax-알파 x-베타가 뭐 플러스 뭐 b가 나왔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알파를 넣었더니 B가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B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축이 아니라 Y는 B를 중심으로 해서 아 여기에 가운데 부분을 보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의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이차 함수는.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알파라는 값하고 베타라는 값에 대해서 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막 2차 방정식을 배워보니까 인수분해가 다 되진 않더라는 거야.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더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걔를 근 있어 없어로 한번 구분 적은 거예요. 내 말 이해갑니까? 그죠? 지금 이해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봤는데 얘는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봤다고. 그래서 봤더니 첫 번째는 근이 존재해 이거예요. 알파 베타 값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판별식비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는 0이 되는 알파 베타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건 판별식 B가 0보다 큰 거고, 그지? 그러니까 알파라는 값을 넣으면 0이 나오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나오는 애가 두 개가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져. 즉 다시 말하자면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완전 제곱꼴이 나와. 완전 제곱꼴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알파는 한 점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런 얘기는 알파 또는 베타에 의해서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겠지. 이거를 꼭지점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파 베타 값이 같으면 중근을 가지니까 ax-알파의 제곱이잖아. 아 알파 콤마 0을 꼭지점으로 갔네. 즉 다시 말하자면 알파의 상에 접하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다 동일한 얘기니까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근이 존재하지 않아. 화분을 가져. 화분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게 왜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자, X축과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알파라는 점을 넣어서 Y가 0이 되는 애가 있다는 얘기고 베타라는 점을 넣어서 Y가 0이 되는 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지? X축과 만나버리면 그러한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판별식비가 0보다 작다는 건 그러한 값이 없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죠? 자, 이게 축을 중심으로 근의 개수를 보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아 판별식 수는 D라는 거는요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이러면서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내 말이 이해가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엮여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엮여지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근의 관점에서.